원서를 쓰거나 또는 고3을 준비한 컨설팅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꼭 여쭤봐요. 제가 설명할 때 오셨나요? 그러면 오신 분도 계시고 바빠서 돌았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이 좀 더 자녀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입시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셨는데 오늘은 예비 중1, 중2, 중3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설명회라서 여러분들이 사실 입시는 좀 멀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시가 물론 당장 급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잘 보이시나요? 이게 빛에 반사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네, 만약에 반사되면 불을 좀 꺼달라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5가지를 갖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그 중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인 분도 있는데 이 고교 학점제에서 학점이란 단어가 사실은 대학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대학처럼 운영하겠다라는 게 고교 학점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대학처럼 운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나 여기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또는 최근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면 자기 반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과목 선생님 바뀌어서 하는 거고 혹시 내가 무슨 과목을 듣고 싶다고 해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어요. 요 안에서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학에 가면은 물론 꼭 들어야 되는 과목 몇 개를 제외하고는 내가 원하는 과목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내가 원하는 과목을 막 듣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과목에 제한 주지 않고.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공통과목이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여기 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씩 배우는 게 1이니까 8이니까 일주일에 8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1학기, 2학기 합쳐서니까 일주일에 한 4시간씩 배우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필수 이수 단위는 뭐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국어는 최소한 10시간은 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8시간 들었으니까 2시간만 더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여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고1 때 배운 거로 그냥 다 되는 거죠. 거의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교 학점제가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국어 듣기 싫어. 그래서 안 들어. 그러면 졸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들은 것만으로도 뭐 되게끔 이렇게 바꿔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학생의 과목 선택 폭을 넓혀준다 이런 의미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공통 과목이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라는 교과에서 요 공통 국어라는 과목을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이라는 말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너도 듣고 너도 듣고 너도 듣고 다 공통적으로 들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 일반고야? 너 외고야? 너 과고야? 그냥 저건 다 듣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다 이걸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이만큼의 선택 과목 중에서 내가 고2와 고3 때 과목을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을 때 존재하던 그런 과목도 아직 존재하고 또는 야 저런 과목이 있냐? 뭐 예를 들면 세계 문화와 영어 이런 과목도 있냐? 이렇게 되게 낯선 그런 과목도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듣고 싶은데 그러면 나 이거 들어야지 그랬는데 인문학과 윤리라는 것을 가르칠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계셔야 내가 저걸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없으면 못 듣는 거죠.
또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도 전교생 중에 나 혼자 신청했어. 그러면 1대1 과외식으로 진행이 될 수 없으니까 신청 인원이 너무 없어서 이건 못 들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 상황 또는 뭐 교실도 적당히 있어야 될 거고 또 신청하는 학생에 따라서 들을 수 없는 과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근처에 학교에 그러고 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학교 가서 들어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애가 1교시 끝나고 옆에 학교 갔다가 다시 오고 이게 힘드니까 제일 마지막 교시 때 가겠죠. 지금도 그거를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과목이라고 치고요. 이거 우리 학교에 없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대원고인데 이거 대원 외고 여고에 있어서 대원 여고 가서 듣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네 학교 선생님이니까 거기 애들은 더 잘 주고 나는 안 주고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등학교 성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서 좀 바꿔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선택 과목은 다 우리 1등급에서 9등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등급을 그러면 안 주자. 원래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뭐 9등급 이런 거를 뭐 5등급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2, 3학년 때는 그냥 등급이라는 게 없이 하자. 중학교처럼 A, B, C 이런 거로나 주자 이랬는데 그러면 대학에서 애들은 어떻게 뽑냐?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은 여기도 성적 주는 걸로 해. 그냥 갑자기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9등급 말고 5등급을 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9등급이든 5등급이든 등수로 주는 성적이에요. 우리가 중학교는 점수로 성적을 주잖아요. 90점 넘어서 A야 이렇게 주는데 고등학교는 등수로 성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나 고등학교 2, 3학년 때 과목이나 다 등수로 성적을 준다. 9등급이 아닌 5등급으로 성적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데 여기 파란색 과목 여기 또는 뭐 요건 원래도 그렇지만 요 과목은 이거는 진짜 교과서가 있냐? 교과서가 있냐 저런 게? 설령 교과서가 있다고 쳐도 저거 참고서나 문제집이 있냐? 그런 거 있어야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그러겠네요. 그러면 얘는 숫자로 된 등급은 안 주는 걸로 할게.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적당히 이렇게 타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말고 나머지는 숫자로 된 등급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이런 과목이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원래 수능 과목은 고1 과정은 수능에 안 들어가고 원래 고2나 고3에 배운 과정 중에서 수능 시험을 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그러니까 현재 중3 애들이 고1이 되는 그게 고교학점제 그때부터는 사회랑 과학은 고1 걸로 보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고1 거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냐? 네, 교과서는 쉽죠. 그러면 수능도 쉽게 나냐? 그건 아니죠. 수능 시험이니까 어렵게 날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는 쉬운데 수능은 어려워? 그럼 어떻게 내는 건데?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샘플 문제를 공개했어요. 이렇게 몇 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지리다. 그러면 한국지리만 공부하면 그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지리랑 뭐 역사랑 합쳐서 낸다든지.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 암기만으로는 좀 힘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기계공학과 갈 건데 그러면 현재는 과학만 2개 보고 사회는 시험 안 보고 수능에서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사회도 하나 보고 과학도 하나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도 잘해야 되고 과학도 잘해야 되는 거니까 학생들의 부담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저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랑 지리랑 섞여난다든지 또는 사회랑 역사랑 섞여난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독서를 좀 안 한 학생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차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 여기 혹시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십니까?
몇 분 계신지. 그 성적표를 받아보셨죠? 네. 그러면 무슨 과목에 점수도 있고 뭐 있겠지만 등급이 있고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여기다 9등급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5등급으로 확 줄여놓은 겁니다.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요. 중학교에서 90점이 넘으면 A를 주는데 보통 A를 얼마나 주냐 하면 한 30%에서 40% 정도 줍니다. 또는 50%를 주는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중학교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중학교가 한 학년이 100명이라고 치면 A를 40명 준다는 거예요. 어떤 과목은 50명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30명 줄 수도 있고요. 어떤 과목은 60명 A를 줄 수도 있어요. 기준은 없어요. 그럼 시험을 쉽게 내는 거냐? 그냥 쉽게 냅니다. 어렵게 안 내? 어렵게 안 냅니다. 왜 어렵게 안 내나요? 우리 학원 안 다니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A를 맞을 수가 없네. 바로 전화합니다. 그래서 어렵게는 안 냅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명 정도는, 즉 40%는 A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학생 자녀가 성적 이렇게 갖고 오면 A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괜찮죠? 그죠? 100점도 A고 90점도 A지만 그래도 90점이라도 A 맞아. 잘했네. 시험이 어려운다고 지금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애가 A를 맞아왔단 말이에요. 영어도 A, 국어도 A, 수학도 A, 과학도 사회도. 전과목 A네? 그럼 우리 애 뭐야? 공부 잘하는 거네. 그러면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별로 안 해요. 그래도 A야.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우리 애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중학교는 좀 설렁설렁 해도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잘하겠어? 놀아도 A인데. 그죠?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하면 더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가 보다 그냥 이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숫자로 1등급에서 9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1등급에서 5등급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1등급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1등급은 몇 퍼센트 주도록 정해져 있냐면 10%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복 중학교에서 100명이 중복 고등학교로 다 100명이냐 이외로 간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A가 40명이니까 이 40명 중에서 10명만 1등급이에요. 동점자 없습니다. 딱 10명으로 잘라야 돼요. 그럼 10등이랑 11등이랑 동점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둘 다 2등급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어쨌든 딱 10명 맞췄어요. 그러면 2등급은 몇 명 주냐? 24명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30명 남았는데 24명 주니까 그럼 6명은 2등급도 못 되는 거야? 2등급 못 되는 거예요. 또 6명은 3등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3등급이 32명인데 하여튼 6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명이 더 필요하죠? 걔는 이제 B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네. 그러면 A는 10명, 1등급은 10명, 2등급은 24명, 3등급은 6명이 되는 게 이 40명이니까 우리는 중학교 때 A 맞으면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이 된다고 봐야 돼요, 이제. 2등급이 된다고 봐야 되죠? 제일 많으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요. 1등급이 10%야. 그러면은 한 학년이 100명이면은 전교 10등까지 1등급이라는 얘기고요. 한 학년이 300명이면 전교 30등까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할만한데? 이런 생각 드시죠? 원래는 몇 등급, 1등급이 몇 %까지였냐면 4%까지였어요. 4%가 10%가 됐어? 6%가 늘었네?가 아니고 2.5배가 늘었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1등급이 1000명 있었다면 이제 1등급은 2500명 되는 거고, 그죠? 많아진 거죠. 그래서 1등급이 많아진 만큼 되기는 쉽고 또 되더라도 가치는 좀 떨어지고 이제 이럴 게 예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2등급, 3등급 이렇게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A 맞으면 2등급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A인데 우리 애는 조금 잘하는 A야. 그러면 1등급이 되는 거고 A인데 간신히 A 됐어. 그럼 걔는 3등급이 될 거다. 그럼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에서 대학 가려면 내신이 몇 등급 돼야 돼요? 1등급이요? 1등급 맞으면 그럼 의대 가는 애는 몇 등급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서울에서만 대학 갔으면 좋겠어. 그럼 보통 몇 등급 맞아야 된다 그래요? 3등급 안에는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건 9등급제에서 얘기고 이제 5등급제에서는 그러면 9등급제에서 3등급 안에 들어야 인서울 한다는데 5등급제에서는 몇 등급 안에 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밑에서 1등급에서 9등급이 현재고요. 현재. 여기 1등급에서 5등급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 제 설명을 잠깐 보세요. 원래는 1등급이 4%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00명짜리 학교라고 칠게요. 그럼 퍼센트가 그냥 등수, 명수니까. 그래서 원래는 4명만 1등급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100명짜리 학교에서 전교 1등도 1등급, 전교 4등도 1등급이죠. 그러면 사실 전교 1등과 전교 4등은 사실 실력 차이가 좀 존재하죠. 그러면 대학에서 야 너 몇 등급이냐? 1등급이요. 또 몇 등급이야? 1등급이요. 너는 전교 1등 1등급이고 너는 전교 4등 1등급이구나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1등급이면 1등급이에요. 학교에서는 엄마나 애는 나 4등에서 1등급이야 라고 알지만 대학은 모른다. 그러니까 1등급이야 그러면은 전교 1등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줘요. 300명짜리 학교다. 전교 1등이나 전교 12등이나 1등급이에요. 그럼 전교 1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0%니까 300명짜리 학교면 전교 1등이나 전교 30등이나 다 1등급이니까 전교 몇 등이라고 봐야 되나? 근데 전교 1등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좋아진 겁니까?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얘가 좋아진 거죠. 왜? 이 원래 몇 등급이에요? 원래 2등급인데. 그죠? 얘가 좋아진 겁니다. 얘는 좀 그렇죠. 같은 1등급이야? 그냥 물타기가 됐네? 이런 거지만 어쨌든 뭐 1등급이니까. 자, 그럼 누가 제일 속상한 거냐? 바로 얘입니다. 11등. 왜냐하면 얘가 6%였으면 1, 2등급이 다 1등급 되는 건데 이게 11%라서 원래 같은 2등급인데 나 빼고 다 1등급 되고 나만 2등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속이 상하죠. 그죠? 그래도 뭐 2등급이니까 괜찮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뀐 거의 2등급은 어떤 거냐면 얘 한 명이 빼놓고는 3등급이 다 2등급이 되고 4등급에서 절반 이상이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한테 야 너 내신 몇이냐? 여기 3등급이요. 그럼 경기도 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에 대학 가기 힘들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신 몇이야? 4등급이요. 경기도 힘들겠는데? 천안 가겠는데? 춘천 가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4등급이에요. 그러니 걔네가 2등급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2등급은 어디 갔냐고 여기 건대 정도 가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옛날 방식이면 건대 가는 건데 바뀐 방식으로 되는 바람에 얘네랑 같은 급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이게 얘가 한 명이 아니고 300명짜리 학교면 3명 아니에요, 이런 애가. 그러면 여기 10등이나 11등이나 실력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당일 컨디션이란 말이에요, 시험 볼 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으면 10등 되는 거고 틀리면 11등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10등, 11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8등, 9등, 10등, 11등, 12등, 13등 얘네는 다 잘하면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2등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기 애들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이해되시죠? 사실 5등, 6등, 7등, 8등은 그냥 1등급이에요. 근데 여기 8등, 9등, 10등, 11등, 12등 여기는 조금 실수하거나 그러면 훅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현재 잘하고 있겠지만 뭔가 준비가 소홀한 상태로 고등학교를 갔어. 여기쯤에 걸려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2등급이라도 일단 되면 사실은 34등이라서 겨우 2등급이 된 거지만 대학은 모르죠. 얘가 11등에서 2등급 된 건지 34등이라서 2등급인지 모르죠. 그러면 다 11등으로 쳐주진 않겠지만 나는 간신히 34등이 됐지만 11등처럼 우겨볼 수는 있잖아요. 모르니까 대학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34등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34등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35등부터는 3등급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내신 몇이냐? 5등급이요. 아, 5등급? 지방대를 가거나 그냥 전문대 가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5등급이요. 야, 너 몇 등급이냐? 6등급이요. 아, 이거는 뭐 대학을 그냥 원서 내면 합격할 수 있는데 가. 걔가 6등급이거든요. 걔가 3등급이에요. 바뀐 걸로. 아까 제가 중학교 때 A 맞았던 애 중에 몇 명은 3등급 된다고 그랬죠. 아니, 중학교 때 A인데 40명이라고 지금 6명은 3등급 된다고 그랬잖아요. 3등급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3등급은 아, 이건 뭐 내신으로 써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공부 좀 하는 애들 여기 대원외고 가죠. 대원외고는 이 동네뿐이 아니라 서울 전국적으로도 대단한 학교거든요. 야, 너 대원외고 다니냐? 너 내신 몇이냐? 6등급. 너는 그러면은 학교빨은 없다. 그 내신은 써먹을 수 없다 이거야. 아무리 대원외고여도 내신이 6등급이야? 내신이 5등급이야? 아, 그걸로는 너는 써먹을 수가 없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5, 6등급인데 그게 이제 몇 등급이라고요? 3등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3등급이 절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 34등과 35등 얘네의 경쟁은 어쩌면 여기보다 더 치열하겠죠. 어쩌면 30등, 31등, 32, 33, 34, 38 여기가 더 치열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애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능력이 뛰어난 애가 아니어도 몇 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2등급 안에는 일단 뭐 들고 뭘 얘기해야 되는 거죠. 3이 되는 순간 이거는 그냥 뭐 내신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우리 애가 놀지도 않았어.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냥 좀 했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급은 안 돼. 놀아도 2등급이야. 그런 애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걔는 공부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뭐야. 놀아도 2등급, 해도 2등급.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이 박스권의 성적이 되는 순간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러면 9등급제인 현재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내신 성적이 잘 나오나요? 아니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때 준비를 많이 해서 가야 내신이 잘 나오나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애가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렇게 잘라놓은 게 아니라 듬성듬성 잘라놨기 때문에 여기 덩어리에 들어가냐 여기 덩어리에 들어가냐 그것이 고등학교 때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중학교 때 해놨던 거로 될 가능성이 현재보다도 더 커진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내신 성적이라는 것이 중간 기말 말고도 수행평가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등급제에서 1, 2등급 정도를 맞으면 그게 거의 고교학점제에서는 1등급인데 얘네가 건대나 동국대나 홍대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는 1등급이라서 의대 가고 어떤 애는 1등급이라서 건대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내신 1등급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수능체제라든지 생기부라든지 뭔가 다른 거를 대학이 요구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으냐 이거를 미리 좀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 동네 애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건대는 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 건대예요. 건대를 내신으로 가는 때 합격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거기 자리가 없어요. 이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건 9등급일 때의 자리거든요. 여러분은 5등급일 때 자리 줄까? 자, 보세요. 국어 국문학과 갈 때 내신이 1.77 등급이면은 합격한대요. 그럼 이게 5등급제에서 몇이에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77이라는 건 뭐냐? 국어, 수학, 영어, 사회라고 치면 2등급이 3개면 1등급이 하나, 그게 1.75예요. 그러니까 다 2등급인데 가끔 1등급이 하나 있는 애가 건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 10%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죠? 1등급이면 건대 간다고.
그런 얘기예요. 자, 내신으로는 그렇구나. 뭐 2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요게 뭐냐 하면 생기부로 가는 거예요. 이따 또 설명 드릴게요. 생기부는 내신 말고 학교에서의 활동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뽑아주는데 그거는 내신이 조금 뭐 2점, 뭐 4점, 3점 뭐 이렇게 되죠. 뭐 생각보다 내신으로 가는 것보다 좀 낫네요. 그죠? 왜 생각보다 좀 많이 낫네요. 왜 그러지? 외고나 이런 특목 자사고 애들이 건대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수를 하더라도 건대까지 걸어놓고 반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는 내신이 안 좋은데 좀 합격한데 들어오니까 평균이나 이런 걸 좀 깎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신으로 가는 것보다는 생기부로 갈 때 내신 커트라인은 좀 낫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더라도 뭐 여기 보면은 일반고 기준에서 이걸 보면 2점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 학점제가 되면 일단 2등급까지 안에 들어가야 어떤 건 1등급도 있고 어떤 건 2등급도 있고 이렇게 반반씩 있으면 1.5등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1.5등급, 고교 학점제에서 1.5등급은 되어야 보통 이런 생기부로 가는 애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고등학교 선택할 때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고등학교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훌륭한 고등학교인데 가들이 다 2등급, 3등급이라 그러면 그건 내신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고등학교,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는 이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신이 잘 나오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 갔더니 1등급 맞을 수 있어. 전과목으로. 여기 학교 갔더니 전과목 2등급 맞을 수 있어.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된다? 훌륭한 가야 된다. 그러면 면학 분위기는 언제 따지냐? 여기 가도 올 2등급, 여기 가도 올 2등급. 즉 성적이 같이 나오면 그런 면학 분위기 좋은데 가라. 내신이 좋은 데는 거기 가고 여기 가나 내신이 비슷할 것 같아. 그런 면학 분위기 좋은 데는 가요. 면학 분위기도 비슷한데 그러면 입시 결과가 최근 잘 나오는 학교를 가라 이렇게 봐요. 왜? 지금까지는 어떻게 고등학교를 선택했냐? 입시 결과 좋은 학교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 면학 분위기를 고르고 뭐 그랬거든요. 물론 내신 때문에 가는 애가 있겠지만 내신 때문에 가는 애들은 상위 몇 %밖에 없고 다 면학 분위기나 입시 결과가 보고 갔기 때문에 이제는 고교 학점제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원장님 또 원장님께서 이 동네 엄마, 아빠 또 학생들이 관심 갖는 고등학교 리스트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대원고, 대원여고, 건대부고, 동대부여고 요 4개 일반고를 여기서 가고요. 그 밑에 대원외고, 하나고, 상산고, 민사고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갈 때 여러분 자녀가 어느 고등학교인지 가려져서 갑니다. 어느 고등학교인지 대학은 몰라요. 여러분 자녀의 성적만 보는 거예요. 생기부를 본단 말이에요. 학교가 가려진 상태로. 그래서 보통 평균을 봅니다. 수학이다 그러면 평균을 봐요. 그러면 일반고가 있고 우리가 특목 자사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학은 학교 이름이 가려져도 얘가 어느 정도 레벨의 학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평균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느낌이 나요. 일반고는 평균이 70 언저리예요. 특목 자사고는 평균이 80 언저리예요. 그리고 좀 느낌이 오죠. 왜 학교 이름을 가르쳐 쳐도 아주 느낌이 오죠. 80인데? 근데 다른 과목도 봐야 되고 또 1학년 1학기니까 1학년 2학기 2학년 이렇게 보다 보면 느낌이 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 하면 평균 옆에 꼭 붙어서 아이들의 수준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표준 편차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라고 봐볼게요. 그러면 우수한 고등학교는 이 차이가 적겠죠. 아니 일반고도 그렇고 특목 자사고도 그렇고 잘하는 애는 늘 있어요. 근데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모인 학교는 못하는 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일반고는 못하는 애가 좀 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많은 일반고가 있으니까 이 표준 편차가 우수한 고등학교는 작고 일반고는 적당히 벌어지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는 더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고는 보통 18 정도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보통 10이 안 돼요.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면 아 얘네 학교 느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중학교도 이 표준 편차가 있었는데 중학교 수준을 엄마들이 알면 아 우리 여기 중학교 가기 싫다 하도 이런 게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중학교 표준 편차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는 내년부터는 표준 편차를 없앱니다. 그러니까 평균만 가지고서 학교 수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야? 대원 요거가 거의 하나고급이네. 그죠? 그래? 그러면 대원고도 힘내서 평균을 올려야죠. 그렇게 다 평균을 올리면 이거 학교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안 주는 대신 지금은 안 주지만 앞으로 주겠다고 한 게 뭐냐 하면 A, B, C, D, E의 학생 비율을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성적표에. 자, 이 A는 90점 넘는 학생의 비율이에요. 중학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치면 대원고는 10명이 90점 넘었다는 얘기고 여기는 75명이 90점 넘었다는 얘기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쉽게 내면 90점 넘는 숫자를 늘릴 수 있지 않나요? 건대부가 뭐야? 장난이 아니네. 절반이 90점 넘었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A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 걔네 학교 수준을 보기에 적절한 건 D랑 E, 60점 밑에, 70점 밑에의 비율이 이렇게 거의 0에 가까운 학교가 있는가 하면 거의 20, 30이 되는 학교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일반고인지, 우수고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수학 말고 영어, 국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게 표준 편차 대신에 I에서 2의 비율을 보고 얘네 학교의 수준을 짐작하게 된다. 그럽니다. 자, 수행평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수행평가가 뭐냐면요. 뭔가 움직여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냥 여기 보세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서 여러분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세요. 중학교 수행평가 있나요? 네. 있죠. 중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못하면 중간 기말을 잘 봐도 점수가 깎이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중간고사 100점 맞았고요. 기말고사를 90점 맞았다고 칠게요. 그럼 평균이 지금 95 아닙니까? 근데 얘가 수행평가를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88이 나왔네. 그럼 얘가 B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그러잖아요. 또 뭐 공부 좀 잘한다더니 B 나왔네. 그럼 얘가 뭐라 그래요? 중간고사 100점 알지? 90점 알잖아. 내가 수행평가 좀 신경 안 썼더니 좀 깎인 거야. 내 실력은 알잖아. 그러면서 B여도 넘어가는 거야. 왜? 어차피 나 뭐 일반고 갈 건데 A 나오면 어떻고 B 나오면 중간 기말에서 보여줬으니까 수행평가가 딱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도 수행평가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등수를 자르니까 수행평가가 깎이면 중간 기말을 잘했어도 뭔가 손해를 보고 아까처럼 1등급, 2등급의 경계선 그 언저리에 있는 애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수행평가가 어떤 건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인데 그냥 여기 보세요. 자, 지필 수행을 60대 40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 지필평가 뭔데? 1차가 중간, 2차가 기말인데 그러면 60이었으니까 반반씩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수행평가 40점. 뭐야? 수행평가 엄청 많네. 그럼 수행평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는 하나, 둘, 셋, 넷, 5번의 평가 점수로 40점을 한대요. 내가 숨 쉴 틈이 없죠. 어떤 과목은 3번을 통해서 40점을 준대요. 어떤 과목은 수행평가가 50점이에요. 중간 25점, 기말 25점, 수행평가 50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가 아까 말한 1등급 경계선, 2등급 경계선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기 위해선 중간 기말도 잘해야 되지만 뭘 잘해야 돼요? 수행평가를 잘해야 돼요. 그럼 수행평가 이렇게 글씨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부인가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공부가 아닌데 내신이라는 거예요. 공부가 아닌데 내신이라는 건 공부 시간을 줄여서
이거를 해서 내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학년이 되면 국어, 수학, 영어에 보통 뭐 4개, 3개, 사회, 과학에도 다 2, 3개씩 있어요. 즉, 전 과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숨 쉴 틈이 있겠냐? 없죠? 그러면요, 보세요. 공부를 못해 내가. 성적이 안 좋아.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해봐야 시험 안 나올 거 뻔하게 자기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행평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틀밤을 샜네. 엄마 나 수행평가 만점 맞았어. 그럼 뭐예요? 중간기말이 안 나와서 결국 이상 등급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수행평가가 팀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팀을 잘못 만나면 근데 우리 애 혼자 해요. 착하고 뭐 그런. 그래서 이 수행평가 때문에 애들이 너무 괴로워요. 그럼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중간 기말 준비하기도 바쁜데 수행평가를 언제 하는? 그래서 중간 기말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을 줄여도 수행평가를 많이 해도 중간 기말을 잘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선행과 심화를 한 학생이 유리합니다. 야, 선행 심화 그거 뭐 고등학교 가서 하면 안 되냐? 고등학교 가서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수행평가를 언제 하냐? 시간이 없잖아요. 보통 과목당 2-3개씩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선행 심화를 해놨어. 그래서 중간 기말 준비가 쉽다 이거예요. 걔를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정치 과정 논술이라고 할게요. 25점짜리에 물려. 그러면 이 25점짜리를 준비하는데 2시간 하면 돼요? 4시간 하면 돼요? 6시간 하면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저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심화가 어쩌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고등급계에서는 3등급만 돼도 재수전무 인서울도 하고 경기도에서 그래도 좀 대학 좀 올라갔지만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뭉텅뭉텅 잘라나가지고. 그래서 수행평가도 중요하다. 그럼 수행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뭘 해야 돼요? 중학교 때 수행평가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럼 경험도 중요하죠. 하지만 선행이랑 심화를 중간 기말에 대한 학습을 미리 어느 정도 해놓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공부와 수행평가를 부딪히게 되고 그럼 수행평가다가 공부가 떨어지든 공부하다가 수행평가가 소홀히 하든 뭔가 사단이 생겨난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신을 잘 따는 그런 학교를 가지 않으면 내신 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원고가 인기가 있는 겁니다. 왜? 공학이 아닙니다. 건대국어 다 좋은데 공학이라서 여자아이들이 좋아하고 남자아이들은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고 가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뭐 여자아이들은 뭐 대원 요고도 가고 뭐 공학도 가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내신 얘기하고 수행평가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 다 내신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애가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신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대학을 잘 갈 수 있어.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내신이 어떠냐 저떠냐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내신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애가 내신이 어느 정도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당연히 서울이기 때문에 통합 가능한 대학을 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수도권이라는 것도 솔직히 싫어하고 인서울 이게 기본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또는 건대 이상 이게 기본인데 그냥 수도권이 아닌 거 이렇게 잘라보면 교과가 내신이에요. 내신으로 갈 때 한 21% 뽑고 종합이 생기부로 뽑는다는 거예요. 한 29% 뽑고 수능으로는 33% 뽑고 물론 갈수록 좀 많이 뽑지만 그래도 거의 3분의 1씩 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지방은 그냥 거의 내신으로 뽑아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애가 죽기 살기로 내신만 했는데 혹시 내신으로 여기를 못 가면 생기부로 가거나 수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 간다. 그래서 우리 애가 내신으로 생기부로 수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 겨울방학에 꼭 학생들 여기 신청받아서 상담하는 이유도 생기부로 갈 수 있냐? 내신으로는 어디 가냐?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컨설팅 해준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인기대학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인기대학 뭐 10몇 개 또는 20개 대학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수능을 더 많이 뽑아요. 이해되시죠? 수능을 더 많이 뽑아요. 그런데다가 수시에서 또 5에서 10%가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시가 45에서 어쩌면 5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대원행을 가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상상고를 가는 거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신 따기 어렵다는 뭐 목동이든 뭐 대치동이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특목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 또는 교육특구가 아닌 그냥 전국의 평범한 일반 지역이라고 치면은 당연히 수시로 가는 게 좋긴 한데 수시에서 내신이 잘 나오면 얘로 가는 거고 내신이 잘 안 나오면 뭐 논술이거나 뭐 정시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고려학원도 정시로 대학을 가는 애들이 많이 늘긴 했어요. 제가 여기 설명했던 그 예전보다는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게 저는 고려학원의 공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정시 안 해요. 왜? 우리 학교 정규 1등도 수능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그냥 아예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려학원에서 모의고사도 자꾸 훈련시키고 정시로 갈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 좀 늘었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내신을 듬성듬성 잘라놔서 2등급이 돼갖고 이거는 인석을 하기가 이게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내신만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시로 가는 또는 이 수시로 가더라도 수능 최저라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인기 있는 대학 한 20개를 해놓고요. 여기가 정원인데 이 정원은 일단 빼고 그냥 다 100명씩 뽑는다고 해볼게요. 100명씩. 100명씩 뽑는다고 하면 내신으로는 몇 명 뽑냐면 한 10명에서 13명 정도 뽑습니다. 100명 중에서 10명에서 13명을 내신으로 뽑아요. 어때요? 많이 뽑나요? 생각보다 많이 안 뽑죠. 예, 100명인데 10명밖에 안 뽑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1등급, 2등급 애들이 갔지만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어떤 애들이 갈까? 그 다음에 생기부로는 몇 명 뽑냐 하면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뽑습니다. 얘보다 훨씬 많이 뽑죠. 네, 생기부로. 그 다음 논술로는 한 10명, 11명 뽑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한 40명, 45명 뽑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수시에서 합격한 애가 안 온대요. 다른 데 붙어서. 그러면 떨어진 애한테 네가 와. 근데 얘도 사실 딴 데 붙어서 안 오고. 또는 오면 원래 붙었던 대학 버리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애들을 다 못 뽑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오는 게 한 5에서 10%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10명에서 13명 뽑는데 경쟁률이 한 10대 1, 한 30명에서 35명 뽑는데 경쟁률이 한 20대 1, 한 10명 뽑는데 한 60대 1, 한 40에서 50명 뽑는데 한 6대 1 정도. 그래서 정시의 경쟁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왜? 수시에서 합격한 애는 정시에 원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꼭 정시로 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시에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는 내신과 생기부가 있다면 정시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야, 재수생들 여기 다 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수능 잘하면 여기 다 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도 의대 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신이 거의 1등급에 가깝겠죠. 그런 애들에게 야, 너 수능시험 3과목 봐갖고 합의 4 해와. 1, 2 해와. 어떤 학교는 1등급 3개 갖고 와. 수능. 우리가 약대를 가려면요. 3개 합 5, 1, 2 해와. 그래서 내신이 거의 1이어도 3합 4, 3합 5를 못해서 의대 약대를 못 가고 공대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의대 약대뿐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수능 최저로 들어간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잘하는 애가 수시로도 분명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 잘하는 애가 여기 다 오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가 전형이라는 게 뽑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네 가지가 있어요. 내신, 생기부, 논술, 수능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학생들은 논술로 갈 생각은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신으로 간다, 생기부로 간다, 수능으로 간다 이거 세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신으로 뽑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해요. 이 정도 명칭은 아셔야 되는데요. 학생부가 생기부란 말과 같고 내신이 교과란 말과 같아요. 그래서 생기부에서 내신이 중요한 방법이야. 그걸 뽑는 거야 이거예요. 그럼 내신은 몇 등급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2명 중에 1명 뽑는다. 너 몇 등급이야? 저요? 2등급이요. 너 몇 등급이야? 2.1등급이요. 그럼 2등급이 붙는 거예요. 학교가 어디든 동네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냥 숫자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따기 쉬운 동네의 학교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뭐 대치동이다? 불리한 거죠. 대원외고다? 불리한 겁니다. 걔네가 못 와요. 와서 내가 무조건 떨어지는데 얘가 어느 학교인지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인데라는 걸 대학이 알지만 안 봐줍니다. 근데 숫자로만 봐줍니다. 그렇게 해서 뽑는 게 몇 퍼센트라고요? 10에서 13%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위권 대신이 1에 가까운 애들이 막 오는데 고기학점제가 되면 다 1 아니에요? 다 1이란 말이에요. 너도 1이야? 네, 너도 1이야? 누굴 뽑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능 최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이건 기본이에요. 그럼 수능 최저랑 수능을 통해서 가는 정시랑 뭐가 다른 거냐? 수능 최저는 대학에 따라서 한 개만 잘하면 돼 이런 데가 있고 두 개의 합이 뭐 6이 되라 뭐 7이 되라는 데가 있고 뭐 홍대는 3개 합이 어때라 뭐 고대는 4개의 합이 어때라 이렇게 대학마다 과목수 그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시는 보통 3-4과목을 다 잘해서 그 통합으로 가는 거니까 좀 다른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기부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보는 대학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을 제외하고선 그냥 내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가 솔직히 여기 고등학교 잘 선택해서 전과목 다 1등급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기본 건대는 가는 겁니다. 뭐 때에 따라서 수능 체제를 마치면 의대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하겠지만 물론 서울대는 이제 내신으로는 안 뽑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대도 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애가 내신을 잘 딸 수 있도록 중학교 때 공부도 좀 하고 또 학교 선택도 좀 잘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기부로 가는 전형이 있습니다. 생기부로 가는 전형은 생기부가 학생부고 그걸 종합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기부에는 뭐가 들어있냐? 내신 성적이 있고 우리 애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본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종 또는 종합전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전체를 봅니다. 당연히 내신을 보죠. 내신은 어떻게 보냐? 너 몇 등급이냐? 이렇게 보는데 그 숫자가 아니라 그 등급의 숫자가 갖고 있는 가치를 본다 이거예요. 너 몇 등급이야? 2등급이요. 너 몇 등급이야? 2.5등급이요. 당연히 2등급이 이기는 건데 봤더니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인 학교의 2.5등급이고 얘는 그냥 평범한 학교의 2등급이다 그러면 이 학생이 더 낫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니까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과목 평균, 성취도별 비율 이걸 본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가치를 보기 때문에 특목 자사고나 또는 교육특고 일반고가 유리했지만 이제는 내가 일반고 가서 전과목 거의 1등급에 가깝게 맞았으면 걔가 유리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걔가 불리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활동을 봐야 되는데 활동을 사실 대원고랑 대원외고 여고가 엄청나게 생기부 관리를 잘하는 일반고입니다. 건대국어나 동대구 여고가 못한다는 뜻은 아닌데 거기보다 대원고, 대원여고가 엄청나게 생기부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왜? 대원 외고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하여튼 생기부가 엄청 좋아요. 얘네들이 물론 열심히 안 하면 소용이 없겠지만 열심히 하는 애들은 생기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기부라는 건 결국 크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동아리 활동, 또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활동, 그 다음에 과목 선생님들이 수업에 관해서 적어주는 이 세 가지인데 당연히 과목 선생님이 얘가 1년 동안 수업을 어떻게 참여했고 뭐에 관심이 있고 그걸 적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 말고 우리 학교에 내가 원하는 동아리와 우리 학교에 내가 진로를 찾고 진로를 관계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에 운영이 되고 있어야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대원고랑 대원여고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운인 거죠. 고등학교 갔는데 내가 원하는 동아리가 없네. 그러면은 생기부에 적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이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거보다는 특목 자사고가 이런 동아리랑 진로 활동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원고랑 대원여고는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등반, 고등반에 가면 여기 무슨 대학 간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의 상당수가 내신으로 갔지만 생기부로도 가고 또 정시로 이렇게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다양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안 되면 이제 수능으로 가야 되는데 스카이를 빼놓고 내신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스카이를 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신이 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서울에 뭐 건국대든 뭐 성균관대든 뭐 이런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 내신과 생기부로는. 그러면은 수능으로 가볼까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내신을 보질 않아요. 그래서 내신이랑 생기부가 약한 애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우리가 국가대표 월드컵 이런 거전에 평가전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내가 이게 부족하면 또 공부하고 이게 무엇거는 또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보통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이거 뭐 언제 하겠어라고 하지만 이제는 학교 내신이 모의고사랑 형태가 같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 문제가 모의고사처럼 생겼어요. 그게 뭐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게 꼭 수능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신을 준비할 때도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신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냐? 내신이 안 좋은 애의 상당수가 선행이나 심화를 중학교 때 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발버둥 쳐도 준비하고 온 애를 이기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놈의 수행평가 때문에 중간 기말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해서 내신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먹었고 공부할 자세도 돼 있고 의지도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든지 이 수능 시험의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수시에서 가든지 간에 이런 모의고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모의고사를 훈련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의 자존감은 내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내신이 좋으면 친구들한테나 뭐 선생님한테나 동네 아줌마한테나 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내신이 안 좋으면 일단 벌써 기가 죽잖아요. 여기 대원은 외고도요. 5, 6등급은요. 괜히 왔어. 바본가 막 이래요. 그 정도로 내신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즘 애들은요. 다 멋있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의 주인공이 찌질이 공상 있어요? 있어요? 없죠? 있어도 결국 성공하잖아요. 멋있게. 네. 아니 찌질이 나오는 걸 안 본다는 거예요. 나도 인생이 짜증나는데 드라마까지 짜증나는 거 누가 보여요? 다 멋있는 거 나오잖아요. 요즘 애들이 다 이런 걸로 인스타 보고 뭐 다 보니까 아주 그냥 멋있는 세상이 다 있어요. 우리 애들도 멋있게 살고 싶어요. 멋있는 직업에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그거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내신이 좋아야 된다는 거. 우리 애들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이미 망쳐버렸어요.
그 전에 안 해놔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면 인생을 포기하면 아니요. 다르게 멋있게 살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공부 말고 멋있게 살고 싶은 게 뭐예요? 화장하고 담배 피고. 넌 담배 피냐? 난 부각 핀다. 난 술도 먹는다. 난 오토바이도 탄다. 뭐 등등. 그게 멋있어 보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아니 술 먹으러 가면 야 너 한 병 먹냐? 난 2병 먹는다. 아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난 소맥도 5번 먹을 수 있다. 아니 그런 바보 같은 거를 그 술자리 가면 좀 그게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쟤 술 잘 먹어서 부럽다. 이러지 않나요? 애들도 똑같아요. 공부가 안 되니까 다른 거라도 멋있어야 되겠다. 이거 PC방 가서 밤새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그런 거를 왜 하겠어요?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러나 허탈하겠죠, 뒤돌이.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의 내신을 이렇게 관찰해 보는 거예요. 물론 딱 보면 공부 안 했으니까 내신이 안 좋게 나오겠죠. 그런 애한테 너 중학교 때 놀아서 그런 거야. 지금부터 정신 차려봐. 아, 그런 말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줄 건 뭐야? 내신으로는 인서울 힘들겠네. 그럼 혹시 생기부로 갈 수 있나? 좀 알아볼까? 내신이 안 좋아서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안 되겠네. 그러면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볼까? 그래서 우리 애가 답답한 현실을 다른 방법을 부모가 같이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그걸 통해서 갑자기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다고 쳐도 지방대 가래가 통합 가능한 데를 간다든지 또는 이 정도 갈까 하다가 좀 더 높게 간다든지 부모랑 상의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대학에 가서 뭐든지 부모랑 상의하고 뭐 그게 결혼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뭔가 부모랑 상의하는 아이가 되는 거지. 아니, 네가 알아서 이 새끼야 고교학점제 엄마 몰라. 엄마 그런 거 몰라. 엄마 혼자 있어. 아빠도 혼자 있어. 다 네가 혼자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너 결혼은 상대자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는 건 우리 애가 성적 내신이 좋을 수도 있고 목표 대학보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안 좋으면 다른 방법을 부모가 같이 찾아줘야 되는데 입시를 모르면 못 찾아주니까 이런 설명을 들어보고 내신이 안 좋으면 생기부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대. 그거 아니면 수능으로 갈 수도 있대. 엄마 내신도 못하는데 수능 되겠어? 내신 못해서 수능 잘하는 방법이 있대. 우리 한번 그거 같이 뭐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우리가 가능한지 한번 이야기라도 해볼까? 그렇게 통로를 열어주고 출구를 찾아주는 부모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칠 건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한두 개 답변하고 아니면 마칠 건데요. 질문 있으실까요?